칼로리 줄이려고 기름진 음식부터 끊고 고기도 살코기만 먹고 계란 노른자도 괜히 찜찜해서 빼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살은 생각만큼 안 빠지고 조금만 지나면 또 배고프고 간식이 당기게 돼요. 혹시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지방을 너무 많이 줄이고 있는 게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방을 많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 빼려고 지방을 무조건 끊는 게 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 식사에서 뭘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려 볼게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면 단백질 정말 열심히 챙기죠. 그런데 지방을 왠지 살찔 것 같아서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한번 평소 하루를 생각해 볼게요. 아침은 바쁘니까 프로틴 음료 하나로 간단하게 끝내고 점심에는 회사에서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고요. 밥은 살찔까봐 조금만 먹어요. 이렇게 오후 한 4시쯤이 되면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무 간식이나 먹기는 싫으니까 단백질 바 하나 먹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처럼 또 단백질 위주로 저녁을 먹어요. 분명 단백질도 잘 챙겼고 탄수화물도 줄였고 간식도 조절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자꾸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 게 있는데 이 식단에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을 먹는다고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방도 많이 먹으면 전체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지방은 같은 양을 기준으로 다른 영양소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양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은 무조건 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고 음식의 맛과 식사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을 무조건 빼는 것보다 어떤 지방을 선택하고 얼마나 먹을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반대로 살찔까봐 지방을 아예 빼버릴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 다이어트는 지방을 완전히 빼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식사 안에서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매일 닭가슴살만 먹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평소 먹는 음식 안에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오래 유지하는 식단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먹고 있는 식사에서 조금만 바꿔보세요. 먼저 아침인데 시간이 없어서 프로틴 음료만 마시고 끝냈다면 프로틴 음료에 아몬드를 한 5에서 7알 정도, 그리고 계란 2개만 먹고 있다면 계란 2개에 밥 반 공기 정도, 김이나 채소를 같이 드세요. 여기서 계란 노른자는 굳이 안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끼를 너무 가볍게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회사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었다면 닭가슴살에 밥 반 공기 정도와 채소 드레싱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레싱도 무조건 빼지 마세요. 밥 숟가락 한 스푼 정도처럼 양을 정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마땅히 먹을 곳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날도 있죠. 그럴 때 또 닭가슴살 하나만 사서 그걸로 한 끼를 끝내는 것보다도 닭가슴살에 샐러드, 작은 컵밥이나 주먹밥처럼 한 끼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니까 닭가슴살 하나만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저녁은 퇴근하고 오면 요리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다이어트 식단을 따로 차려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소 먹던 음식을 조금씩만 조절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육을 먹는 날이라면 밥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보다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덜어 먹고요. 고기, 밥, 채소를 함께 먹는 식으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치킨을 먹는 날도 마찬가지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부분만 골라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덜어놓고 채소를 곁들이고 탄산보다는 물이나 무가당류를 선택하는 식으로 전체 식사를 조절해보세요. 지방이 있다고 무조건 피하기보다 먹는 양과 함께 곁들이는 음식을 조절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도 지방은 칼로리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견과류도 봉지째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몇 알 정도 덜어 드시고, 드레싱도 많이 붓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방은 종류와 양을 함께 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끼 전체의 균형이에요. 단백질만 잔뜩 먹고 밥은 무조건 끊고 지방까지 전부 빼버리는 식사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 안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적당히 넣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사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한데요. 다이어트 한다고 지방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방을 많이 먹자는 게 아니라 계란 노른자나 견과류, 드레싱처럼 내 식사에서 지방을 무조건 빼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그럼 지방 중에서 뭘 먹는 게 좋은데? 올리브유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익숙하게 먹는 지방 중에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식품이 하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